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민에 발휘되는 교통 시스템은 자칫 잘못 설계됐을 때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효율과 안전, 경제성 등 여러 가치가 충돌하며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첫 소식, 지역 교통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종로 13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시와 버스업체 측은 안전을 위해 일방 통행을 제한했지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빌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에서 평창동을 지나는 종로 13번 마을버스입니다.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회차하는 종로 13번은 상명대 입구를 지나 정문을 거쳐 후문 근처의 빌라 일대를 순환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노선이 양방향에서 일방 통행으로 조정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높은 경사로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지속되자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체 측이 안전을 이유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토로합니다. 걸어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큰 혼란이 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방통행하면은 교통 체증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반대 입장했죠, 강력하게. 종로 13번 버스의 하루 배차 간격은 평균 15분. 상명대 후문을 기점으로 저층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어서 반대가 더 거셉니다.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노선을 조정했지만 주민들은 2배 이상 커지는 배차 간격 때문에 이동 불편이 더 위험하다고 따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많이 타죠. 그래서 사실은 가끔 사고 나고 그러는 게 사실은 걱정스럽긴 해요. 많이 타고 있을 때 사고 나면은 우리 주민도 당장 사고 났을 때 다치셔가지고 기부스하고 한참 돌아다니신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기존대로 유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거는 뭐 이유 없이 그거는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걸로. 저는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한꺼번에 못 올라와요. 저기 중간쯤에서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올라올 정도니까 시장 좀 봐오면 무조건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게 일방 통행이면은 거의 2배로 걸린다고 봐요. 30분에 한 대씩 온다고 막 말이 안 되죠, 서울에서. 주민들은 상명대를 지나는 7016번 지선버스보다 종로 13번 마을버스가 가장 먼저 생겼다며 노선 변경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주민들은 5일 저녁 6시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종로 13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종로구 부암동과 평창동 일대 주민들은 마을버스 노선 축소에 반발하지만 버스업체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높은 경사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종로구청과 협상 중입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 13번 마을버스 운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도부터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을 시작으로 상명대와 평창동을 오고 간 유일한 버스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종로 13번 버스는 총 4대, 버스 한 대당 평일 하루 기준 12.7회 순환합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1,600여 명으로 상명대와 중고등학생 이용률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노선 축소를 제안한 버스업체 측은 안전사고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높은 경사로 진입 시 버스 운전기사들의 부담감이 높은 데다 지난 6월 발생한 안전사고로 버스업체가 지불하는 보험금만 2억 원에 달한다며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서로 교차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불안 1순위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앞뒤 차에서 차가 이제 뭐 계속 붙어버리면 그 중간에서 골목에서 차가 엉켜버리니까 이제 그런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정거장에 있는 어떤 그 승하차 손님들에 대한 부분, 차내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 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주민 반대 여론에 종로구청은 13번 노선을 경복궁역으로 증차해 버스 업체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다 살리고 다만 경복궁역까지 조금 노선을 늘려서 노선버스에서 약간의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사도가 높아 사고가 잦은 도로에 미끄럼 방지 도로 포장과 LED 도로 표지 등 시설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버스 회사 측은 기존 노선 변경은 물론 신규 노선 증차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내에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것만 만족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24년간 상명대 인근 높은 경사도로 오고 간 종로 13번 마을버스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노선 변경과 주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부속시설물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6서울병원이 자리한 휘경동에서도 GTX B노선 환기구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을 앞둔 오후 5시, 36서울병원 앞 교차로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차량과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량이 한데 엉키며 혼란을 빚습니다. 왕복 7차선 차도에 인근 주택과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갈래길까지 연결돼 있어 출퇴근길 혼잡은 상상 이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행렬이 길어질 때면 도로 정체는 더 가중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동부간선도로로 빠지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차선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빠지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사거리 곳곳에는 GTX 환기구 설치 반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GTX B노선 실시 설계 승인이 떨어진 건 지난 6월 28일. 4층짜리 건물 앞 인도가 바로 환기구 설치 예정지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도로와 맞닿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에 인근 초중학생의 통학로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심각한 보행권 침해는 물론 교통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인도폭이 지금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3m를 더 확보를 해놨는데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그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환기구 그 폭도 3m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은 약 한 저희들이 이제 그 도면을 봤을 때에는 30m가 돼요. 그런데 이제 높이는 약 한 2m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그 높이는 이제 건물 2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거대한 그 건축물을 국토부의 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배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대 교통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36서울병원은 오는 10월부터 건물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고 2025년에는 이문 휘경 뉴타운에 약 10,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한 5,000세대까지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휴경 자이 아파트가 한 2,000세대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긴 엄청 더 복잡해질 곳인데 거기에 환기구 공사로 인해서 1차로, 2차로, 때로는 3차로까지 막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교통의 여파는 거의 청량리까지. 환기구가 설치될 경우 차로 확충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삼육병원 앞 GTX B노선 환기구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체지를 검토해 주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찬반 논란이 컸던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 서울시가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잠시 차가 다니게 해 상권과 교통의 변화를 살펴본 건데요.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호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서대문구 연세로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침체된 신촌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이 연세로에 차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차량 통행을 임시로 허용했습니다. 그 뒤엔 다시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차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촌 지역의 매출 신장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평균은 8%였습니다. 같은 유사한 대학 상권인 서울대든 건대든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더 많은 상권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연세로 차량 통행이 주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있었던 당시 주변 상권 매출이 전체적으로 6.3%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없는 23년과 24년의 동월의 매출액을 동기간의 매출액을 비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어 모든 차량이 이동이 가능하던 시점이 약 6.4%, 전체 신촌 대상 점포들 전체를 놓고 본 매출액의 약 6.4%가 더 높았습니다. 연세로에 일반 차량도 다니자 통행 속도와 대기 행렬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가능한 수준이며 주의할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구 해제가 됐을 때 연세로 구간에서 통행 속도하고 대기 행렬들이 일부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운영 개선하고 버스베이 신설하는 이런 개선 대안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하고 대기 행렬이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공개됐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데 대한 찬반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상태에서 상권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 지금은 차량 통행을 허가하는 것들에 중점을 맞추고 계속 이런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런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지지부진했던 뚝섬지구 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호텔, 공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역 부근 성동구 일가 일대. 지난 2015년 뚝섬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2020년 사업성 악화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와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면적 19,000제곱미터로 지하 8층, 지상 48층 3개 동이 건립됩니다. 아파트는 2개 동으로 332세대가 공급됩니다. 나머지 1개 동은 604호실 규모의 호텔입니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과 900여 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서며 1,5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해당 복합빌딩 개발을 인근 서울숲과 산표 레미콘 이전 부지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숲에도 이제 그 공연장을 또 연계해서 건설을 할 계획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표 레미콘 부지도 향후 이제 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과 연계된 어떤 관광과 문화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마치고 구조 안전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저희 BTV 뉴스는 지난 6월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당시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강조됐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데 대해 서울 시민 55%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는 열린 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등 여러 곳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최재란 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도 제가 좀 약간 불만인 게 그거예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 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의식조사를 하겠냐 그랬을 때 계획이 없다 그랬고, 여전히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나서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데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38.1%였습니다. 반대한다는 55%,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에든 이승만 기념관을 지어선 안 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4.19 혁명 희생자가 생긴 곳이라는 의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만약 이승만 기념관이 지어진다면 방문하겠냐는 질문엔 56%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승만 기념관을 갈 생각이 없는데 이 기념관을 이 반대에 무릅쓰고 짓겠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는 건 오세훈 시장의 이거는 독단이고 독선이고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현동 부지에 어떤 게 들어왔으면 하냐는 물음엔 도시숲 조성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공연을 보고는 싶지만 직접 찾아가서 보기 어려운 경우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소외되기 마련이죠. 이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를 통해 찾아가는 나눔음악회가 열린 곳이 있습니다. 관객과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강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발달장애인 시설, 익숙한 리듬이 울려 퍼집니다. 바이올린의 경쾌한 곡조로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뒤이어 시작된 아름다운 화음,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강서 문화나눔 공연입니다. 흥을 자아내는 연주에 장애인들은 객석을 넘나들며 연주자와 함께 호흡합니다. 관객들의 열띤 반응에 연주자 역시 객석으로 들어가 장애인들과 시선을 맞춥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나는 음악을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목표가 공감과 소통이었는데 오늘 정말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뜨겁게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오늘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저희도 의미 있는 또 힐링을 얻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을 쉽게 접하기 힘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진행된 찾아가는 음악회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 뮤지컬, 대중음악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연주자 중심의 공연이 아닌 관객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문화 기회를 확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기부금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가 지금 3번을 기획하고 있고요. 자칫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문화 활동들을 좀 많이 키워나가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문화 소외계층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해서 그렇게 문화 사업들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무더운 날에 더위를 식히려고 은행을 찾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비가 잦고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부담 없이 들러 쉴 수 있는 곳이 집 가까이 있다면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될 건데요. 서성원 주민통신원이 성수동에서 들를 만한 곳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원님? 네, 서성원 주민통신원입니다. 네,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더울 때 성동구 성수동에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동네에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카페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네, 성수동에 그런 카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카페 서울숲 성수문화복지회관점과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점이 있습니다. 성수 1가 1동에 있는 카페 서울숲 성수문화복지회관점은 성수문화회관 복지회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카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지만 책마루는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같은 건물에 성수아트홀, 성수도서관, 성수종합복지회관이 있어 이용자가 많습니다. 성수 1가 2동에 있는 카페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점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성동문화재단 시설이 있어서 역시 이용 주민이 많습니다. 성수 상상플래닛 1층 커넥터 홀도 이용해 볼 만합니다. 성수 2가 1동에 있는데요. 카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지만 공간 이용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는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소개한 곳은 일종의 북카페인데요. 카페 서울숲은 책마루라고 해서 읽을 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있고 음료수까지 저렴합니다. 방을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을 텐데요. 함께 둘러봐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용 시민 한 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수 책마루 자주 오는데요. 부담 없이 아이랑 올 수 있고 책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원 통신원과 함께 여름철 도심에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통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원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에 힘이 되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